자, 청구권의 정의를 이렇게 드립니다. 뭐라고 청구권 정의를 내리냐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입니다. 요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를 청구권이라 표현을 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좀 봐볼게요. 자, 여기 원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 원을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이 이 원이라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가 되겠죠. 권리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권리 내용이 있습니다. 자, 내용이 있는데 을이란 자가 요 값의 권리 내용을 침해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침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라는 권리자인데 지금 을이란 자가 여러분의 권리 내용을 침해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권리 내용을 실현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실현시키려면 요 침해를 뭐 해야 되겠죠?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 침해를 제거해서 여러분의 이 동그란 원이라는 권리가 있다면 요 권리에 완전한 내용 실현입니다. 내용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요 수단적 성격, 이 권리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청구권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처럼 권리 내용이 있는데 이게 침해 시에 침해를 제거해서 권리의 완전한 내용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이 수단적 성격, 이 권리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청구권을 특정인에게 일자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라고 하냐면 봐보세요. 침해당한 권리자가 특정인 맞죠? 그러면 이 을은 침해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하는 특정인에게 요 침해를 뭐 하라고? 제거하라고 일자한 행위를 지금 청구하는 권리 맞죠? 그러니까 청구권을 특정인에게 일자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구나. 청구권이라는 것은 권리 내용 실현이 침해 시에 이 침해를 제거해서 권리의 완전한 내용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이 권리를 우리는 뭐라 한다? 청구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경우에 요 갑의 권리가 이와 같이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그 기초가 되는 권리라는 사실을 알겠죠. 갑의 권리가 지금 이와 같은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기초가 되는 권리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때 이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이 기초가 되는 이 갑의 권리가 물권일 수 있죠. 그러잖아요. 요 갑의 권리가 채권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요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갑의 권리가 물권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요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그 기초가 되는 권리가 물권이죠. 그러면 이 청구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이 청구권을 뭐라고 해요?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그 기초가 되는 권리가 채권이라면 이 청구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채권적 청구권. 그러면 여러분께서 앞으로 우리는 이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채권적 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냐는 거예요. 간단히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이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그 기초가 되는 권리가 물권이라면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이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기초가 되는 권리가 채권이면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를 가지고 접근해 봅시다.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갑이 소유자네요. 여기에 토지가 있어요. 갑이 이 토지 소유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갑이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건 맞죠? 맞죠? 자, 을이란 자가 갑의 허락도 없이 무단 건축을 했다 합시다. 무단 건축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갑이란 자는 요 토지 소유자로서 요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건 맞죠?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권은 바로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내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을이란 자가 갑의 토지에 무단 건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건물로 인해서 갑이 사용, 수익에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건 맞죠? 사용, 수익이 방해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이 소유자가 자기 권리 내용을 실현시키려면 요 건물을 없애는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때 갑이 누구에게? 이 을에게 요 권리 내용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을 뭐하라고? 철거하라고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건물 철거 청구권이죠. 그럼 여기 청구권 봐보세요. 요 청구권 아니에요. 그러면 요 청구권의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것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인가 아니면 채권 청구권인가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그 기초가 되는 권리는 갑의 소유권이 되겠죠. 그러면 이 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권리가 물권 맞죠. 그러면 이 건물 철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일 것이다. 아니면 채권적 청구권일 것이다.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요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그 기초가 되는 권리가 물권이면 물권적 청구권, 요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그 기초가 되는 권리가 채권이면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그럼 분명히 물권을 기초로 하고 있죠. 그럼 요 청구는 무슨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겁니다. 자, 또 봅시다.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요 갑소유 건물을 1억에. 그러면 자 보세요. 요 갑은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매매대금 채권이 있는 건 맞죠? 자, 이때 매도인이 요 매수인 을에게 요 목적을 건물을 인도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까지 해줬다고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매수인이 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네요. 그러면 요 갑은 을로부터 지금 금을 넘겨줬으니까 매매대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면 요 지금 채권 침해 맞죠? 맞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이 권리 침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갑이란 자는 요 침해를 제거해서 이 권리의 완전한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이죠. 그러면 여기 청구권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이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그 기초가 되는 권리는 바로 매매대금 채권 맞죠? 요걸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럼 매매대금 지급 청구는 이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그 기초가 되는 권리가 물권이면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요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그 기초가 되는 권리가 채권이면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아시겠어요? 자, 좀 더 어려운 얘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물권, 채권, 채권, 채권 다시 한번 구별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갑이 이 토지 소유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갑이 소유자라면 여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는 건 맞죠?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을이란 자가 위조문서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위조문서에 의해서 소유권 무슨 등기를? 이전 등기를 해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럼 봐보세요. 지금 분명히 요 토지 소유자가 갑이므로 소유권 등기가 갑 앞으로 돼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을이란 자가 위조 문서에 의해서 자신 앞으로 소유기전등기를 해놨다면 요 을이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모습 맞죠? 맞죠? 그러면 요 침해를 제거해서 요 권리의 완전 내용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습 봐보세요.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음으로 인해서 요 갑의 소유권 침해하는 모습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조문서에 의한 요 을의 등기는 유효 등기가 아니라 무효 등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등기요? 그러면 요 을의 등기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효 등기를 없애는 등기가 말소 등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진전 소유자는 요 을을 상대로 을 명의 소유권 등기 있죠. 이걸 뭐 하라고? 말소하라고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요 청구입니다. 요 청구는 그 기초되는 원리가 발생시키는 기초되는 갑의 소유권 아닙니까? 그럼 요 청구는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이죠. 그러면 결국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는 바로 뭐예요?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인 거예요. 그래서 물권 청구이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요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매수인이 있습니다. 자, 이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이건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채권입니다. 사람에 대한 권리잖아요. 아니, 사람이 소유권 넘겨주는 것이지 물건이 넘겨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소유권 이전 채권이죠. 자, 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이처럼 대금을 완납했다면 매도인은 매수의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죠. 근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매수인의 요 채권 침해가 있는 건 맞죠? 맞잖아요. 그럼 매수인은 요 권리를 완전 내용 실현시키기 위해서 누굴 상대로?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자, 이게 청구권이네요. 맞죠? 그럼 이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그 기초하는 권리는 갑의 소유권 이전 채권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서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그 기초가 되는 권리가 물권이면 여러분들은 그 성질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요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그 기초되는 권리가 채권이면 뭐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권이 있는데, 자, 상속이 개시됐어요. 그랬더니 큰오빠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속분이 지금 침해받은 건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큰오빠를 상대로 여러분 상속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죠. 상속회복 청구권 아닙니까? 그 기초하는 권리가 뭐예요? 상속권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권 청구권이다, 채권 청구권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그 기초가 되는 권리가 물권인 경우라면 물권 청구권을 이해하면 되고요. 이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그 기초가 되는 권리가 채권이면 뭐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채권 청구권. 그러면 우리가 논리 기결상 물권은 채권에 앞선다고 아까 배웠죠? 그러면 논리 기결상 물권 채권은 채권 채권에 앞서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자는 것은 물권적 채권을 지금 공부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물권 채권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물권적 채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권 채권이라는 것은 이 채권을 발생시키는 그 기초가 되는 권리가 물권이어야 되죠. 그러면 이 갑의 권리는 뭐여야 돼요? 여기에 물권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물권이라고 쓰면 되겠죠. 갑의 권리를 물권이라고 고치면 되겠죠. 기초가 되는 권리가 물권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물권적 채권의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정의 내리면 되죠.
물권 내용 실현이 침해 시에 침해를 제거해서 물권의 완전한 내용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라고 하면 물권 채권의 정의가 나오죠.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받게 되면 그 기본서에 물권적 채권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어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물권적 채권이란 물권 내용이 침해 시에 이런 침해를 제거해서 침해 또는 방해를 하겠죠. 제거해서 물권의 완전한 내용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를 우리는 뭐란다? 물권적 청구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 봅시다. 그러면 이 물권적 청구이라는 것은 발생시키는 그 기초가 되는 권리가 물권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물권은 크게 뭐와 뭐로 나눈다 그랬죠? 점유권과 본권. 그러면 이 물권은 점유권과 뭘로 나누죠? 본권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점유권을 기초로 하고 있는 물권적 채권이 존재할 수 있죠. 본권을 기초로 하는 물권 채권도 존재할 수 있죠. 그러면 점유권을 기초로 한 물권적 청구권과 본권을 기초로 하고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권 채권이라는 것은 이 채권을 발생시키는 그 기초가 되는 거가 물권이면 이 채권을 뭐라고 표현해요?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이때 이 물권 채권의 기초가 되는 물권이 점유권일 수도 있고 본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점유권을 기초로 한 물권 채권과 본권을 기초로 한 물권 채권으로 나눠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 점유권을 기초로 한 물권 채권은 우리 민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4조, 205조, 206조에 점유권을 기초로 한 물권 채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본권입니다. 본권을 기초로 한 물권 채권은 우리 민법에 일반 규정 자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이 본권은 또 어떻게 나눴냐면 소유권과 뭘로 나눴죠? 제한물권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물권 채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가 소유권일 수도 있고 제한물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을 기초로 한 물권적 청구권과 제한물권을 기초로 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소유권을 기초로 한 물권 청구권은 우리 민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물권을 기초로 한 물권 청구는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소유권을 기초로 한 물권 채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있잖아요. 요 규정을 뭐하고 있냐면 제한물권에서 준용을 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다고요? 준용. 그러면 준용이 뭐냐는 거예요. 자, 준용은 이런 얘기예요. 알맞게 고쳐서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알맞게 고쳐서 이용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준용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아들을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큰애가 있고 둘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큰애가 자라면 큰애가 입었던 옷을 둘째가 이제 물려서 입히죠. 그럼 예를 들어 큰애는 등치가 굉장히 큽니다. 작은 애는 등치가 조그맣다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등치가 크게 큰 애인 큰애가 입었던 옷을 작은애에게 그대로 입히게 되면 핫바지 입혀놓은 것처럼 돼버리겠죠. 그럼 우리 엄마들이 요 큰애가 입었던 옷을 세탁소나 옷수선으로 가서 줄여서 작은애 몸에 맞춰서 입히죠. 이걸 준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준용이라는 것은 알맞게 고쳐서 이용하는 걸 준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유권과 이 제한물권은 성질상 다른 것들이 있겠죠.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소유권을 기초로 한 물권 채권을 이 규정을 요 제한물권에 알맞게 고쳐서 이용한다 이런 소리예요. 아셨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준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권을 기초로 한 물권 채권에 관한 규정과 소유권을 기초로 한 물권 채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말이죠. 두고 있고
요 제한물권을 기초로 한 물권채권은 소유권을 기초로 한 물권채권을 뭐하고 있다? 준용하는 형식을 이렇게 취하고 있구나. 이해됩니까? 자, 이 부분에서 중요시험에 한번 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출제했냐면 다음 중 물권채권을 출제한 뭐라냐면 다음 중 본권이 있죠. 본권을 기초로 한 물권채권자는 누구냐? 본권을 기초로 한 물권채권자는 누구냐? 이렇게 출제를 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본권을 기초로 한 물권채권자는 누구냐? 이렇게 출제를 했을 때 그러면 누구를 찾으면 됐어요? 우리가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본권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자 내지 제한물권자를 찾으면 답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출제를 했을 때 다들 본권을 기초로 한 물권채권자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고 이제 찍는 형태예요, 다들 이제. 아주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찍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물권을 분류할 때 점유권, 본권을 소유권, 제한물권 이렇게 큰 개념, 작은 개념, 장애인 이렇게 분류를 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단지 물권을 이렇게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저소권, 유치권, 질권, 제도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는 본권이처럼 물권 청구냐 이렇게 물어봐오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무엇을 묻는지를 일단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못 고르고 이제 찍는 형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답을 가담으로 발표한 게 누구였냐면 가담으로 이 가등기 담보권자를 답으로 처리를 했어요. 가답안에서는. 그건 왜 이때 이 출제위원이 출제하신 분이 왜 가등기 담보권자가 답으로 갈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가 본권이라는 것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은 뭐라고 이해하냐면 이건 특수한 저당권이에요. 가등기 담보권은 특수한 저당권이에요. 이것도 저당권 일종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은 제한물권 맞잖아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은 본권 아니에요.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담안에서 이 가등기 담보권자를 답으로 처리를 했던 겁니다. 물론 이후에 최종 정답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를 해버렸어요. 저는 왜 그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했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모두 정답 처리한 그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저는 여전히 모두 정답이 되어 있지만은 여전히 저는 그 문제는 가등기 담보권자가 답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러면 이런 문제는 실은 1분도 걸리지 않고 10초 만에 답을 골라내고 가야 될 문제를 무엇을 묻는지를 모르니까 결국에는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찍는 형태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권을 크게 점유권과 본권을 소유권과 제한물권 이 분류하는 것만 알고만 있었다면 본권이 기초로 물권 채권자를 찾았으니까 그럼 본권이 뭐가 있어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으니까 소유자와 제한물권 일단 찍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랬으면 10초, 20초 정도면 충분히 문제를 답을 찍어놓고 갈 수가 있는 형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이렇게 분류를 해본 적이 없던 거예요. 점유권을 기초로 물권 채권과 본권을 기초로 한 물권 채권이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점유권을 기초로 물권 채권, 소유권을 기초로 한 물권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는 이렇게밖에 공부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건 항상 큰 개념에서 작은 개념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 채권이라는 것은 그 채권을 발생시키는 기초는 우리가 물권을 말하는데 물권은 크게 점유권과 본권이 있다. 그러면 이 물권 채권은 점유권을 기초로 하고 있는 물권 채권과 본권을 기초로 한 물권 채권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본권을 기초로 한 물권자는 우리 민법에 일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나눠지는데 보니까 우리 민법에는 소유권에 기초로 한 물권자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제한물권에 기초로 한 물권자는 준용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물권채권이라는 것은 이 물권이 침해 시에 이 침해를 제거해서 물권의 완전한 내용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가 물권채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물권을 침해하는 모습입니다. 이 침해하는 모습에 따라서 물권채권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뭐가 있냐면 물권적, 반환 청구권,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권,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권. 그럼 봐보세요. 물권청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물권적, 반환 청구권,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권,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반환을 한번 생략해 볼게요. 물권적 청구권이잖아요. 방해, 제거 생략해 볼게요. 물권 청구권 맞죠? 그럼 뭐예요? 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라는 것은 요 물권 청구권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반환하라고 청구한다. 방해, 제거하라고 청구한다. 방해, 예방하라고 청구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권 청구권의 종류가 물권적, 반환 청구권,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권,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죠? 그럼 우리 민법에는 점유권을 기초로 한 물권 청구권과 소유권을 기초로 한 물권 청구권 규정을 두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점유권을 기초로 한 물권 청구권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전부 다 몽하는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방금 전에 물권 청구권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점유권을 기초로 한 물권 청구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물권적 청구권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점유권을 기초로 한 물권 청구권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소유권을 기초로 한 물권 청구권은 몇 가지가 있다? 똑같이 세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물권 청구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점유권에 기초로 한 물권 청구권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는지를 몰라. 물권 청구권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점유권에 기초로 한 물권 청구권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제? 이렇게 접근해보면 되는데, 그럼 봅시다. 우리가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에 관한 권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자가 점유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A를 뭐라 불러요? 점유자. 뭐라 불러요? 점유자. 자, B라는 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B를 뭐라 불러요? 그러면 이때 요 물건, 점유자가 점유하는 물건을 뭐라 불러요? 점유자가 점유하는 물건이죠. 이게 뭐라 불러요? 점유물이라고 부르잖아요. 소유자가 소유하는 물건을 뭐라 불러요? 소유물 아니에요. 그래서 점유자, 점유권이 있잖아. 물권 청구권의 종류 세 가지라는 건 뭐냐면 점유자자 점유물이라 표현하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을 기초로 물권 청구의 종류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미 이 물권 청구를 할 때 점유물 반환 청구, 점유물 방해 제거, 점유물 방해 예방, 소유물 반환, 소유물 방해 제거, 소유물 방해 예방 이렇게 이미 다 정리가 끝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별도로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별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별개라고. 다만 이름만 살짝 변형을 하고 있는 것 뿐인데. 제 말 아셨어요? 제 말 아시겠냐고요? 그러면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점유권의 기초로 물권 청구 종류는 세 가지예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는 거구나. 소유권의 기초로 물권 청구권입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여기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봅시다. 여기 물권이 있습니다. 여기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물권 청구권의 존재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존재 이유. 자, 물권 청구권의 존재 이유는 물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권 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의 침해 시에 이 침해를 제거해서 물권의 완전한 내용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가 물권 청구권 아니에요. 그럼 물권 청구권의 존재 이유는 물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맞죠. 자, 춘향이가 있고 향단이가 있어요. 향단이 존재 이유는 춘향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춘향이가 주인이에요? 향단이가 주인이에요? 그럼 향단이는요? 조. 그러면
물권 조건의 존재 이유는 물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요 물권 조건은 물권에 대한 종이라면 요 물권이 주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우리 민법에서 주종관계 나온다 그랬죠. 종은 주인과 운명을 함께 한다. 기억납니까? 종은 주인과 운명을 함께 하니까 주인이 죽으면 물권이 소멸하면 종도 죽어야 되니까 물권 조건도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겠어요? 자, 물권이 이전되면 종도 따라가야 되니까 따라간다고 그랬죠? 주인이 가면 종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수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은 자기 맘대로 돌아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 물권 조건은 물권은 종속적 권리니까 요 물권적 청권만을 물권과 분리양도 한다, 못 한다? 요렇게 당연한 논리 기준으로 이렇게 당연히 나오는 거죠. 이걸 이제 암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권이 소멸하면 물권 조건도 소멸한다. 물권이 이전되면 물권 조건은 그에 수반한다. 물권 조건만은 분리양도 안 된다. 이렇게 암기한단 말이야.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가 주된 행위, 종된 행위를 볼 때 종은 주인과 운명을 함께 하기 때문에 주인 죽으면 종 죽고 시인이 가면 종도 따라가는 거고 종만 혼자 어디 못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 개념을 일단 그대로 접목만 시키면 되는 부분을 이걸 별도로 암기를 하는 상으로 바뀌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주종관계 얘기를 그렇게 강조를 해주는지 알겠습니까? 여기에 주종관계 그대로 여기다 집어여서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종은 주인과 법률적 운명을 함께하는 관계가 되니까 이 물권적으로는 물권에 대한 종속적 권리라는 거예요. 종속적 권리가 되니까 여기 물권과 법률적 운명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물권이 소멸하면 물권적 청권도 소멸되어 버리는 거고 물권이 이전되면 물권적으로는 따라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권 청권만의 분리양도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 설명하시겠어요? 그래서 가장 본질적 얘기인 주종관계 의미가 이해가 되면 굳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종관계 의미가 이해되시면 당연히 그렇구나라고 가야 될 부분을 이게 막 별도로 막 암기라는 상으로 바뀌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제? 자, 이런 정도 우리가 지금 물권 조건은 이런 정도 일단은 더 해야 될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권적으로 정의를 한번 내리겠어요. 우리가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청구권이 있는데 이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그 기초가 되는 권리가 물권이면 우리는 이 청구권을 무슨 청구권이라고 표현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표현하고 이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그 기초가 되는 권리가 채권이면 얘들은 이 청구권을 뭐라고 한다? 채권적 청구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앞으로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렇게 판단해 주면 돼요. 요 청구권이 그 법적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고 있는지 이 구별은 그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기초가 되는 권리가 물권인지 채권인지 이렇게 구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권 청구권의 정의를 내려보면 이렇게 내리는 거죠. 물권 내용이 침해 시에 침해를 제거해서 물권의 완전한 내용실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이게 물권 청구권이구나. 우리 민법에는 물권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점유권을 기초로 한 물권 청구권에 관한 규정과 소유권을 기초로 한 물권 청구권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 제한 물권의 경우는 소유권을 기초로 한 물권 청구권 규정을 뭐하고 있더라?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 자, 물권 청구권은 물권을 침해하는 모습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 물권적 반환 청구권,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권,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 여기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물권 청구권의 존재 이유는 물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물권 청구권은 물권에 대한 종속적 권리라고 하더라. 그러면 종은 주인과 운명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물권 청구권은 물권과 법률적 운명을 함께하는 관계라고 하더라. 그래서 물권이 소멸하면 물권 청구도 소멸되는 거고 물권이 이전되면 물권 청구도 따라서
간다고 하더라. 그래서 물권 채권만에 불량도는 안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정도 개념 우리가 잡아놓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던 내용을 복습을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권리 변동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권리 변동의 구체적 모습은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이 있다고 배웠었죠.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을 한 단어로 우리는 권리 변동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 이 권리 변동을 가지게 되는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랬었죠. 그럼 우리는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뭐라 부른다? 법률 요건이라 하더라. 기억납니까? 권리 변동 원인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라 한다. 라고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법률 요건이, 권리 변동 원인인 법률 요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과 또 하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 요건이 있더라. 이때 유언이나 매매처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법률 뭐라 부른다? 법률 행위라 한다. 상속처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 요건을 우리는 뭐라 한다? 법률의 규정이라 한다. 그래서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은 법률 요건으로서 바로 뭐의 원인이 된다?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된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했죠? 자, 이걸 그대로 응용을 할 겁니다. 자, 권리 변동에서 이 권리를 구체적으로 이걸 물권이라 한번 써보세요. 그럼 무슨 변동이 돼버리죠? 물권 변동이 되죠. 이걸 만약에 이 권리를 구체적 권리인 채권으로 고치면 무슨 변동이 되죠? 채권 변동입니다. 그러면 물권 변동이 있습니다. 물권 변동이 있어요. 그러면 물권 변동의 구체적 모습은 물권의 발생, 물권의 변경, 물권의 소멸을 한다는 물권 변동을 하면 되죠. 그럼 굳이 우리는 이미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을 다 공부를 했잖아요. 다 했는데 다시 또 여기 와서 물권의 발생, 물권의 변경, 물권의 소멸 또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권리라는 단어를 물권이라는 단어로 고쳐서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제 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물권 변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물권 변동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칠판 보면 나와 있어요. 물권 변동 원인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죠. 그럼 물건은 부동산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겠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동산 물권 변동도 있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 물권 변동 원인은 몇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물권 변동 원인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 하나는 뭐? 법률행위. 또 하나는 뭐? 법률의 규정. 그러면 동산 물권 변동 원인은 몇 가지? 하나는 뭐? 또 하나는? 그럼 법률행위가 무엇인지, 법률의 규정이 뭔지 여기서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앞에서 다 배웠던 거니까. 그러면 그대로 접목을 하면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요걸 원인으로 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법률의 규정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물권 변동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동산 물권 변동 법률의 규정을 원인으로 한 동산 물권 변동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맞죠? 자, 여러분께서는 무슨 시험을 준비하고 있죠? 부동산 시험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공인중개사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시는 분들 맞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관심 있는 것은 부동산인지 동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물건 변동만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만? 부동산 물건 변동. 그러면 우리가 이 부동산 물건 변동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동산 물건 변동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 하나는 뭐가 있다? 법률행위. 또 하나는 뭐가 있다? 법률의 규정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우리 민법 186조에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물건 변동의 모습과 우리 민법 187조에는 법률의 규정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물건 변동의 모습을 규정을 각각 두고 있죠. 그럼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물건 변동과 법률의 규정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물건 변동의 차이가 뭐냐면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물건 변동 효력이 발생하려면 여기에 발생하려면 여기는 반드시 뭐까지 해야만 등기까지 해야만 비로소 물건 변동 효력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법률의 규정을 원인한 부동산 물건 변동의 경우에는 여기는 뭘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여기는 물건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민법 186조, 우리 민법 187조 본질적 차이예요. 등기까지 갖춰야 비로소 물건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런 물건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이게 본질 차이입니다. 아주 우리 물건법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법률행위를 원인한 부동산 물건 변동, 법률의 규정을 원인한 부동산 물건 변동, 등기해야 비로소 물건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하지 않아도 발생한다. 자,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잠시 했다가 또 하도록 합시다. 잠시 했다가요.